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사회라고 하면은 작게는 세 사람만 모이면 일단 사회의 구성 요소는 되죠. 하나, 둘, 세 사람만 모이면 작은 형태의 사회가, 그래서 뭐 3인 가족도 가정이라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도 있고, 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학교 학생으로서의 그런 또 생활이 시작이 되면 그것도 또 사회이고, 학교 사회이고, 국가도 사회이고, 아주 크게는 인류도 사회니까. 어쨌든 사회생활을 인간은 어느 시점부터는 반드시 사회생활이라는 공동체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과정이고, 잘 살아가는 길이 된다. 잘 해결했을 때는 인생을 잘 살게 되겠죠. 근데 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걸림으로 다가오는 몇 가지가 아니라 여러 문제가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에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지난번에는 가장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에 있어서 우리가 마인드 세팅을 어떻게 가지고 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생활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꽃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 이런 걸림돌 중에 대표적인 걸림돌 하나, 자꾸 비교하면서 스스로 아픔을 만들어가는, 보통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면은 네가 스스로 너의 아픔을 만들어간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니죠. 비교하면은 쓸데없이 비교하면서, 습관적으로 비교하면서 계속 네 아픔을 스스로 네가 만든다. 비교하지 말아라.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자꾸 비교가 돼요. 이미 비교를 하고 있어요. 비교인지도 모르면서 어느 순간 보면은 어떤 비교를 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고,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누적되다 보면 또 온갖 가지 그 뭐라 그러지? 합병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합병증들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비교 심리를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좀 세분화시킬 수 있을까 하고 한번 들여다봤는데, 비교 심리를 다른 섹션들로 조금 구분을 해보면은, 비교 심리에는 일단 비교한다 그러면 비교한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죠? 시기질투. 시기질투. 그렇죠. 비교함으로써 시기질투하고 뭔가 질타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비교함으로써 나는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 빈곤감에 또 허덕이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이 비교가 안 되면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하나 갖고 하나 가지고 사탕을 내가 손에 하나 들고 있는데, 어머 사탕 하나 있네 하고 좋아했는데 옆에 보니까 쟤는 2개 가지고 있어. 이러면 이제 뭔가가 또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 비교 심리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교 심리, 대표적인 비교 심리, 질투, 시기질투. 시기질투에 대해서는 참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렇죠? 시기질투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 어떤 잘난 행을 하는 사람, 잘난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 잘나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배가 몹시 아프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고, 막 험담을 하고 싶고,
안에서 막 불과 가시가 같이 막 동시에 막 이렇게 가시덤불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 예, 왜 그럴까?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데 난 현재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만약에 나에게 주어졌다면 나도 그만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어쩌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안 주고 저런 능력과 저런 재주와 저런 미모를 쟤에게 줬을까? 저 인간에게 줬을까? 이 인간에게 주지. 나에게 주지. 왜 저 사람에게 줬을까? 나한테 주지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나한테 없는 것을, 나한테 없다고 느껴지는 거, 없는 건 아니에요. 없다고 느껴지는 거지. 근데 나한테서는 그게 보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고 보이고 있고 드러나 있으니까. 일단 질투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데 난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이 안에는 나도 너처럼 좋은 부모 만났으면 그만큼 할 수 있었어.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내가 너보다 못나서가 아니라 조건이 불리해. 이런 거거든요.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조건을 누구나 다 똑같이 해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같은 조건 안에서도 성장이 일정 기간 지나서 성장의 시기를 일정 정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또 살펴보면 분명히 거기는 더 많이 자란 사람이 있고 더 적게 자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같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얘기는 같은 조건이 주어졌어도, 혹시 배달 시키셨나요? 같은 조건이 주어졌어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고찰은 없었다는 것을 첫 번째로는 하나 좀 알아야 할 것 같고요. 같은 조건이라도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그곳에 투하된 에너지에 따라서 결과물은 다르게 나옵니다. 쟤는 왜 저렇게 말을 잘하지? 그 사람은 말을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도 가지고 나왔지만 노력이라는 그 후천적인 에너지도 플러스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좀 알아줘야 돼요. 여기서 요것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비교 심리는 나는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나는 지금 안 되고 있잖아. 그 분노의 표현이거든요. 이러한 분노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나한테도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나한테는 이게 없는 거야? 부당하다는 믿음이, 부당하다는 본인 스스로의 자기 신념이 분노를 일으키거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이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떨어져. 그게 당연하구나.
그러면은 비교 심리 자체가 문제가 되지가 않죠. 저 사람은 나보다 원래 잘난 사람이라서 당연한 거야. 그러려면은 뭐 원래 잘났는데 배하고 사과하고 비교할 게 뭐 있어? 배가 사과보다 원래 그 종자 자체가 사이즈가 커. 그러면 나하고는 종이 다른데 뭔가 비교할 게 있겠어요. 그러나 나도 같은 배인데, 나는 같은 사과인데, 우리도 같은 사람이잖아. 왜 사장 너만 잘났어? 이거거든요. 부당하다는 거죠. 비교해 보니까 내가 부당한 것 같아. 나한테 주어진 것이. 그러나 자연을 꾸준히 오랜 시간 자연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가를 한번 숙고해 보면 자연은 0.1의 오차도 없이 움직인다는 천공 스승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팩트구나. 사시사철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물이 지형적인 어떤 특수성으로 인해서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특수한 장소는 있어도 물은 한 번도 거꾸로 흐른 적이 없어요. 늘 봄에는 엄청나게 겨울이 추웠다고 하더라도 봄에는 반드시 새싹이 돋기 마련이었고 늘 그래왔고, 그리고 여름에 그 타는 듯한 태양볕 에너지를 받아서 그 기운을 채워왔고, 이 채워진 기운이 가을 서리바람에 연그러진 이 씨앗이 겨울에는 땅에서 다시 새봄을 준비하고, 이 사이클이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 자연은 0.1의 오차도 없이 운행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연법에 벗어나는 일이 단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한 아주 온전한 자연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을 완전히 구현하고 있는, 그래서 천공서 스님께서는 초자연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완벽하게 자연을 구사하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 비교를 해서 불편해진다는 것은 뭔가 이건 잘못되었어 라는 내 안에서의 항의인데,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그럼 잘못된 것이 아닌데 왜 이런 불편한 기운이 일어날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오늘 정법 강의에서 정몽수 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교육이 부재해서 그러하다. 근본에 대한 원리 교육이 부재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기운이 막 움직이는 것을 다스리거나 질서를 잡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불편한 에너지가 마구마구 움직였다. 그러면 어떤 원리로 인해서 이것이 당연한 것인가? 일단 이제 비교 심리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상대적 박탈감도 결국은 비교를 함으로써 내가 되게 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심리적 표상은 나는 되게 초라하고 못났어, 이렇게 겉으로는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초라하고 못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라는 존재 그 자체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자리에 당연하게 있는 것인데, 이게 당연하지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초라하고 못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힘이 있으면 분하고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기서 힘이 떨어지면 굉장히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 힘이 있으면 분노로, 힘이 없으면 비참함으로 간다는 거죠. 힘이 있으면 시기 질투로 확 끌어오르고, 힘이 없으면 나는 정말 쓸모가 없어, 이런 자기 비하로 떨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비교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나 이 안에는 부당하다는 것 아니니 나한테도 이것이 주어져야 돼라는 이 무의식적인 욕구와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무의식적인 욕구와 믿음은 나에게도 그 씨앗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도 누구보다도 빛나고 싶고, 누구보다도 훌륭해지고 싶고, 누구보다도 아름다워지고 싶고, 여기에 누구보다도가 빠지는 게 맞아요. 우리는 다 아름다워지고 싶고, 빛나고 싶고, 그리고 훌륭해지고 싶어요. 그게 우리 안에 다 내재돼 있어. 단 사과는 사과로서 훌륭한 것이고, 배는 배로서 훌륭한 것이고, 아주 작은 앵두나무 그 자체로 훌륭한 거예요. 앵두나무가 사과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작지?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앵두나무로 되게 실하게 통통하게 그냥 빨갛게 탁 연그렀을 때는 다들 어머나 너무 예쁘다, 너무 탐스럽다 하고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비교 심리가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나는 건 내가 나로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아요. 내가 나로서 온전하게 연그러 버리면은 부러울 게 없거든. 그런 어떤 아쉽거나 모자르거나 허탈하게 느껴지는 것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아닌 앵두나무가 본인이 앵두나무라는 것을 모르고 계속 나도 사과가 되게 좋아 보여. 사과인 것 같아. 사과가 되고 싶어. 이러면 이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 스스로의 사과가 갖지 못한 앵두로서의 그 진면목을 보이지 못하고 참 안타깝게 이 생을 아픔으로 똘똘똘똘 말다가 가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앵두인 것을 깨닫고, 앵두라는 것이, 앵두가 얼마나 예쁘면 앵두 같은 입술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근본에 대한 원리가 풀어지지 못해서 우리는 이 고리를 잘못 잡고 있다. 첫 번째 고리는 우리는 각자가 각자 저마다 가지고 온 그 기질대로 가장 아름다운 최고치를, 최대 출력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또 일단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각자 자신의 기질대로 내가 갖고 온 달란트대로 최고 출력을 할 수 있다. 최고 출력을 못했을 때 아쉬운 거지, 최고 출력을 하고 나면 절대 아쉽지 않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각자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각 개인마다 최고 출력할 수 있는 색깔과 범주가 다 다르다. 오늘 이 부분을 성공 스승님께서는 실력이 쌓이게 되면 각자 빛을 발하게 된다. 각자 자기 색깔이 나온다. 그랬을 때 조화롭게 이루어진다. 융합이 되어진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지적질만 하고 있고, 막 손가락질만 하고 있고, 밝히려고만 들고,
그것을 부러워만 하면 나는 내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나로서 아주 옹골지게, 아주 탐스럽게, 아주 아름답게 최고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는 알아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저마다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저마다 다른 빛깔의 보석이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때문에 바나나는 길쭉하게 자라는 것이 최고 출력을 하는 것이지, 바나나가 동그래지기를 원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못하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저도 제가 나는 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나는 이것이 노력이라는 것 자체도 너무 안 될까? 성공하고 무언가 이렇게 역할을 잘하려면 많은 것들을 갖추어야 되는데, 나는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사람은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되게 커 보이고 그것이 없어서 내가 지금 뭔가를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나를 핥히는, 나를 핥히다 보니까 아프니까 심술이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미워. 쟤들이 자꾸 눈에 가시처럼 보여. 그분들은 그걸 잘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갖고 나온 거고, 나는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어젠가 그제 조금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를 못났다고 하는 네 놈이 제일 못난 놈이다. 이게 마치 내 안에서 우리 스승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슴에서 훅 울렸다 그럴까? 그런 뇌성이 들렸어요. 누구를 못났다고 지적하는 네가 제일 못난 놈이다. 못났다 잘났다 자체가 비교거든요. 우리는 이곳에는 똑같은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비교할 그 근거 자체가 없어.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소나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생긴 나무가 한 그루도 없거든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요. 다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야. 저마다 다 다른 이 별들이 자기 색깔을 다 품어져 나왔을 때, 그때 융합이 되면서 지구 자체가 빛이 난다는, 인류 전체가 빛이 난다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비교 심리는 우리가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하고 깨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다 다르다.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비교할 대상이 없다. 그런데 왜 비교하게 되느냐? 내가 나를 갖추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못하니까 엉뚱한 잣대를 갖다 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비교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정말 유아 독존하는데 누구랑 비교를 해? 나는 딱 나 하나인데 누구랑 비교를 해?
지금 내가 안 되어진, 내가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안 되냐면 아직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큼 힘이, 그리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능력과 실력이, 능력과 심력이, 능력 플러스 심력이 실력인데 총체적으로 실력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그것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나는 왜 안 되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아직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필요한 능력, 또 능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재주와 강편이 되겠죠. 필요한 강편과 재주도 필요한 만큼 노력을 해서 쌓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필요한 방편과 재주는 우리가 하고자만 하면 얼마든지 지금은 다 쌓을 수 있을 만큼 풀로 꽉 차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안 돼. 문제가 되는 건 이 상황들과 나 자신에 대해서 근본을 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그 교육이 인간 기본에 대한 이해, 나 자신에 대한 이해. 내가 아직 나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가, 이해하고 그 이해한 만큼, 얼마만큼 내가 생활 속에서 그것을 잘 풀고 실현하고 있느냐가 심력의 크기. 그래서 이 심력과 능력이 함께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 실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하나 못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채워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힘들어하는 부분도 사실 원리적으로 잘 살펴서 들어가면 전혀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나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준과 현재의 나를 비교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또 다른 비교, 외부적 비교와 내 내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비교들, 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 자신과의 비교, 내가 바라는 나와 현재의 나를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비교도 결국은 아직은 내가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 만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실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지, 여기서 내가 나를 비하하거나 나는 안 되는 인간이다 하면서 밀어붙이고 구박하고 쥐어짜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요만큼이구나. 그렇지만 익히고 배우고 다듬어 가면서 분명히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갖추어진 만큼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자연의 이 대프로젝트, 자연의 섭리, 그건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이미 이것은 이미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존재 자체가 이 완성고리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왔고 이 하나하나를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질서를 확립하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의 연속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좀 어렵게 이야기가 됐네요. 비교 심리를 첫 번째로는 외적인 비교와 내적인 비교가 있는데, 외적인 비교든 내적인 비교든 간에 비교 대상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 라는 부분. 왜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 한 사람, 한 영혼 하나하나가 존재 하나하나가 다 딱 하나뿐이 없는 천상천하의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그럼 내가 내 안에서 나에 대한 비교들, 내가 선정해 놓은 나의 기준치에 못 미치는 나 자신과에 대한 내적 비교가 일어나는 것은 되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것을 내가 지금은 내가 아직 안 되어지고 못하고 있는 것이구나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류다. 비교 심리 자체는 우리의 인지적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